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 페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는 모습들 때문에 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게 반대의 심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며 현재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23%까지 빠지면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쪽의 약세를 이러한 걸 통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어떻게 중간 정도를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 페드의 고강도 긴축 속에 스위스와 영국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긴축 행렬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E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일단 시작은 베이비 스텝, 그 다음에는 이제 빅 스텝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아시아 지역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4.4%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착공 허가 건수도 7%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은 확실하게 꺾인 것이 보여진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도 빠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빠지겠구나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6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3.3을 기록했어요. 제조업 경기가 완전히 위축세로 돌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큰 요인을 살펴보자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꺾인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보여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여기엔 한국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7.59달러, 플러스 1.9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뉴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주택담보대출 5.78%, 2008년 이후 최고를 경신했다라고 하고 있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주택은 이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시불로 집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모기지인데.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돈 빌려서 집 사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한 모습이 현재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이는 한국 역시도 피크를 찍고 빠지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게 무섭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영끌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뭔 소리냐면, 예전에 2008년, 9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우스푸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대출로 넘어가는 그런 사태들이 보여줬던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이 이슈가 우리나라 경기 자체를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올해 5개월 동안 중국 가스 공급이 6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독일 쪽에 가스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중국 쪽 같이 러시아의 조금 우호적인 국가들에는 이 갖고 있는 자원을 많이 파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만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절대 지금 당장 단순하게는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 부분,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원전의 끝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한동안 이제 독일을 시작으로 엄청난 긴축의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원전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 원전 수출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수출을 따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과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는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전시장 인플레 한파, 패널 재고가 쌓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의 원료를 조금 많이 이 생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더라도 OLED는 그래도 LCD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많이 팔린다라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TV 쪽에서 뭐 OLED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감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예, 부품 업체들 이쪽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품 업체들 중에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예, 요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보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작 전에 먼저 올려드리는데 제 영상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영향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걱정은 없습니다. 워낙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잘 돼 있고, 갖고 있는 이 배들의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향후에 벌 수 있는 돈, 뭐, 감가상각 이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그냥 어떻게 이렇게 수월수월하게 흘러가다 보면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온 뉴스는 뭐가 있고, 자, 살펴봐야 될 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자, 5척 중에 4척의 스크러버가 달성이 되어 있다. 아니, 다시 설치가 되어 있다. 지금 최근에 이 상선들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의 테마가 확 불면서 규제가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HMM의 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친환경 부분 역시도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최근 배다 보니까 고유가에 맞아가지고 이 원료비에 대한 메리트 역시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주력 사업이고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것과 연결했을 때 남들 조금씩 조금씩 꺾여 나갔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갖고 있는 현금만 10조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이 13조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이거 조금 준다라고 해도 10조예요, 10조. 그러면 지금 요걸로만 에비타를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 PR만 잡아도 한 2, 3 될 겁니다. 이 정도 될 텐데, 지금 싸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약간의 디메리트의 영역이 있어요. 주력 사업이 컨테이너고, 컨테이너 말고 다른 부분의 사업은 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만 믿고 얘를 좀, 뭐, 잡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돈을 많이 벌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하이 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전면적인 봉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가뜩이나 중국 내에서 탈출하는 공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중국의 그 큰 영향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 정부도 머리 아플 거예요. 아, 이거를 봉쇄를 다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걸 계속 봐야 되는 건가? 자, 그러면 봉쇄가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 내부에 있는 자국민들의 반응 역시도, 그 부분이 진짜 왔을 때에는 시위가 전 평생 진짜 중국 쪽에서 시위했다는 뉴스에서 공중파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계속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치적인 부담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거는
정상화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봉쇄 풀리면서 활기가 이제 막 이렇게 되고 공장 제대로 돌아가고 실적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H&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만큼 제품을 옮겨갖고 해외로 이송을 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품을 많이 공급을 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량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컨테이너가 주력인 H&M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약간의 속도 조절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닥을 잡는데 대략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약간 한 달 정도 길면은 이 정도는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정해 본다면 저는 4만 원대도 되게 싸다라고는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디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근까지 이렇게 노려보는 전략이 어떠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HMM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게 말씀드린 정리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면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